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세대출 제도 개편이죠. 올 하반기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경기도에서 위치한 5억에서 9억 신축단지 7곳을 추천드렸습니다.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서 거주 여건이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께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6월 1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됐었죠. 과도한 전세대출 제한해야 된다. 갭투자, 갭을 벌려야 임차인 보호가 가능하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회 문제로 비화하는 역전세난 대책과 관련해 갭투자의 갭을 가급적 벌려놓아야 임차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며 세입자에 대해선 과도한 전세대출을 제한해야 된다고 19일날 언론과의 접촉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그리고 이제 방송 전날 정부의 대응 방안이 보도로 나왔습니다. 소득 없이도 전세금 90% 대출,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정부가 전세대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전세값을 밀어올리고 이는 다시 전세 사기의 핵심고리인 무자본 갭투자의 기반이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수출하면서다. 그러면서 하반기 전세제도 개편안이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자, 기사에 나온 전세대출을 손봐야 되는 이유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한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자,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더라. 게다가 한도도 높은데 이게 공공이 보증을 서면서 대출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공적 보증기관 두 군데, 사적 보증기관 한 군데인데 사실상 공공이잖아요. 이렇게 공공금융기관이 보증을 서다 보니까 은행이 무위험 대출을 할 수 있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도가 높게 대출해줌에도 불구하고 소득요건 같은 걸 꼼꼼히 보지 않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어떤 문제로 이어졌을까요? 이게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아파트 전세 시장, 먼저 현금 2억 보유한 신혼부부가 있어요. 자, 2억 정도 있으면 원래는 빌라나 복도형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4억에서 5억 정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출 받아도 월 이자가 100만 원이 안 돼요. 한 9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원래 빌라나 복도형 아파트 사야 되는데 신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플렉스합니까? 이러면서 고가 아파트 전세 수요가 팽창을 해버리고 전세값이 급등해버린 거죠. 자, 더 심각한 문제는요, 아파트 쪽이 아니었어요. 자, 현금 3천만 원 정도 있는 사회 초년생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사람은 월세로 거주해야 되는데 90%까지 대출되는 정부의 전세 대출 보증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월세는 오피스텔 월세가 한 7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전세로 들어가니까 전세 이자가 월 35만 원밖에 안 되네. 그래서 월세에 들어가면 바보 소리 듣기 시작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는 위험하죠. 이게 수요가 잘 없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율이 낮아요. 낙찰가율이 낮다는 거는 만약에 전세 가격이 높다면은 그것을 손실 볼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는요, 매매값보다 한참 낮은 전세금을 책정해야 돼요. 예전엔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근데 전세 보증 제도가 이 전세 시세를 끌어올려 버렸다는 거죠. 왜? 정부에서 전세금의 상한을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자도 싸겠다, 안전하다 그러면 너도 나도 들어와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세금이 매매값을 추월해 버리는 진기한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급등한 빌라, 오피스텔 전세 시세가 일반화되니까 많은 세입자들이 원래 이 동네 시세가 그런갑다 하고 안전판 없이 반환보증 가입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2021년 전세자금 대출 잔액 180조 원을 만들게 된 거죠. 원룸 오피스텔부터 고가 아파트 전세까지 모조리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독특해요. 자가 소유자, 내 집 갖고 있는 사람이나 세입자 모두 목돈을 대출받는 특이한 국가가 되더라. 이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전세대출이 보편화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대출금리와 전세 수요가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대출금리가 갑자기 확 뛰어버리잖아요. 수요가 확 줄어버립니다. 이게 올해 1분기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전세 대출금리가 6% 넘어버리니까 아무도 전세 들어올 생각을 못해요. 수요 감소와 전세가 급락이 나타나면서 깡통 전세가 급증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대응책이 뭐였냐? 제일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전세가율의 90% 이하,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1억이면 전세 가격은 9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을 5월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웃겼어요. 5월부터 한 것도 굉장히 늦었죠. 그리고 이 주택의 시세를 평가하는 기준, 대표적인 기준인 공시가격 150%를 140%로 줄여요. 그럼 140%에서 전세가율 90% 되니까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한 금액이 빌라 공시가격의 126%로 기존의 150%에서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전세대출 제도 개편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사에서는 세 가지 방향이 나왔어요. DSR을 적용한다. 전세자금 대출에. 아니다. 원리금 상환 방식 유도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 말고 원리금도 일부 좀 갚아 나가게 하자. 아니다. 전세 보증금 대비 대출 한도를 축소하자. 현재 전세금의 80에서 90%까지 대출해 주는 거 너무 많다. 이거 줄여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이 나왔더라고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이제 대출 한도 축소인 것 같습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 보증을 기반으로 전세금의 80에서 90% 대출은 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럼 이것을 줄여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럼 전세자금 대출 한도 어디까지 줄어들까? LTV 대출 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규제 지역의 LTV는 50%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 5억 대출해 주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의 LTV는 70%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10억 주택 7억까지 대출해 주죠. 야,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현재 80% 수준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여기서 60에서 70%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도 개편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적은 자본금으로 전세를 구하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거기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때 안 그래도 역전세난 심한데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힘드네. 좀 더 역전세난 깡통 전세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아파트 시장은 영향이 클까요? 일단은 이 제도 개편은요, 아파트 갭 투자자를 멸종시키려는 게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무자본 갭 투자자를 타켓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야기했잖아요. 갭 투자에 갭을 벌려라. 갭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가고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책 개편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번 개편으로는 아파트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정부의 정책 개편 방안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 최대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적 보증은 최대 4억까지 주고요. 사적 보증은 5억까지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줄어들어야 현재 전세시장, 아파트 전세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는 않거든요. 금리가 높아서. 금리가 낮아질 때 문제가 됩니다. 금리가 낮아질 때 이 4억에서 5억 정도 대출 받는 거 이자가 확 떨어지잖아요. 너도 나도 빌려가지고 아파트 전세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향을 주려면 이 최대의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언론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나오는 또 다른 전세 대책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3법 개정이죠.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학계와 전문가,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하게 전월세 상한제가 지금 5% 증액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갱 신청구권 사용할 때 5% 이상 증액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좀 바꿀 가능성, 약간 증액해서 10% 또는 그 이상 시장 가격 기준으로 바꾸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전세대출 개편 방안까지 하반기에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좀 굉장히 큰 혼란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 내용 나오면 저희가 제일 먼저 그리고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반기부터 전세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